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쓴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스야 서울지국장이 지난 18일에 이어 20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가토 지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기사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을 뒤흔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전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 및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언론을 통한 국민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언론이 이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일 뿐더러 또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언론을 처벌하는 일은 바로 언론 탄압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에서 봐도 산케이 보도가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가토 지국장이 3일 쓴 온라인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대로 이 기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면 보고도 받지 않고 대책회의도 하지 않은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른바 사라진 7시간에 정당하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기사는 그 7시간 동안 대통령과 유부남 남성의 비밀 접촉이 벌어졌을 것이라는데 노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삼류주간지처럼 불륜 또는 엄험한 사생활의 그림자를 집요하게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도 정권과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에 거론됐다는 소문이 고작입니다. 어떻게 이런 박약한 근거로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을지 같은 기자로서 아연할 따름입니다. 기자의 기본 책무이자 본분인 사실 확인, 팩트 체크는 아예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은 일본의 극우 매체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나라 망신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이를 수사한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국내 언론이든 외국 언론이든 언론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정부기관이나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이런 원칙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런 감시와 비판을 주요 업무로 하는 언론 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가능하다. 이는 언론 보도로 인한 최근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이 낸 판결문의 한 구절입니다. 이런 원칙은 우리 대법원뿐 아니라 현대민주국가의 사법부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된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아닌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명예훼손 시비 때문에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법부를 비롯한 현대 민주국가의 확고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헌재와 법원은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는데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즉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 따위로 문제 삼지 말아야 할 당연한 문제제기와 비판일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무책임하고 저지른 보도라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수사와 처벌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전체 언론이 공직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악의적이냐 따위 그런 기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그 칼자를 누가 쥐고 있는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언론 자유의 위축입니다. 공직자의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면 처벌과 소송을 두려워하게 돼 공익 이슈에 대한 활발하고 공개적인 토론이 위축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제한되며 나아가 공직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꺼리게 되어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언론 자유가 제한된다. 이런 고리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인권단체와 언론단체들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에 따른 엄밀한 검열이 언론 탄압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대표적인 나라로 꼽힙니다. 이번 일은 또 그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가 산케이 말고도 국내외 비판적 언론에도 4건의 소송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입을 막는 봉쇄 소송입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간부가 산케이 수사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 보도의 자유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민주국가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검찰의 억지 수사, 언론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드는 이런 행태가 바로 나라 망신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 수사는 청와대가 상케이 보도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직후 시작됐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대통령 체면을 위해 검찰이 움직인 것이라는 일본 쪽의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다소 감정적인 느낌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상케이 보도보다 더한 망신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자범과 추문만 덜 뿌린 논란을 더는 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를 이쯤에서 멈추고 나라 안팎에서 의혹으로 떠오른 사라진 7시간부터 속 시원히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